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아주 잘 됐다. 봤어요. 뭐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다들 그렇게 될 줄 예상을 못했던 현역 것인데. 국회의원이 자기 배지 떼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간다는 그것도 것은 3년 남았는데. 이 정부에 스스로도 올인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이야기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총리나 비서실장 인사 관련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월드컵은 최고의 선수들이 나가는 곳이지 신인 발굴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죠. 국정은 검증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괜히 신인 발굴해서 참신한 척하고 쓸데없이 통합적인 쪽에서 일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특히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호흡을 맞춰서 오랫동안 일해본 사람들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팀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 드렸거든요. 네네. 딱 맞는 인사라고 봅니다. 이제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이제 찾고 검토를 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안정감 그리고 누구보다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 옆에 보필하면서 가는 것이 이제 좋겠다고 한 것이고 제가 이제 강훈식 의원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으로 간 것이 뭐 평소에 그다지 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저는 저런 사람이 좀 약간 뭐 수박과냐 왜 뭐 시시콜콜 시비 거느냐 뭐 좀 행동하자면 제대로 하지도 않고 민주당이 지금 막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막 총알처럼 달려가도 될까 말까 한 이 국면에서 윤석열하고 싸울 때 좀 주춤주춤했다는 이미지가 남아 있었는데 네네. 왜 대통령이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겠느냐?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당에서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속도전으로 가자고 할 때 반드시 강훈식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 자, 이런 게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 의견대로 따라간 것도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을 때 중요한 순간에 강훈식 의원을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이번에 이제 국가가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가 수십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네. 경우에 비서실장이 맞습니다. 총알탄 사나이로 갑시다라고 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반대쪽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것이 혹시라도 사회분열이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강훈식 의원은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충청도에서 정치를 해가지고 그 지역구에 3선을 하려고 했으면 조금만 정말로 헛발디뎌도 무조건 저거는 탈락인 지역인데도 살아남아 있는 그 강인한 이제 정치력, 생명력에 오히려 반대쪽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 야, 그래서 참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비서실장을 저런 사람을 썼다.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좋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렇죠. 그 반대 의견을 들을 의지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국정은 굉장히 속도감 있으면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서진이 충성파보다 이렇게 견제는 아니더라도 보완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비서진에 오는 건 리더 입장에서 사실 번거롭고 좀 싫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마치 왕이 경연하듯이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놀라운 결정인데요. 지금 전 대표 말씀대로라면. 네. 이제 강훈식 의원하고 좀 가까운 편입니다. 아 그래요?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 강훈식 의원은 쓴소리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좋네요. 그 우리 전 대표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다양한 세력들의 고리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원래 손학규 계보예요. 네네. 손학규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86 그룹들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이인영, 진성준, 김영진, 이거 아주 가깝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김영진 의원이 586이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명으로 또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70년생 이후 그룹에 또 강훈식 의원이 또 거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와 한번 겨루기도 합니다. 네. 근데 겨루고 나면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훈식 의원은 갈등이 안 생겨요.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양한 우리 분석들이 가능한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분석을 하자면은 강훈식, 김민석 두 사람 다 정책과 정치가 가능한 사람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윤석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윤석열 정책과 정부로 정치. 가볼게요. 네. 윤석열 정부의 김대기 비서실장 정책은 잘하지만 정치가 안 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정치는 되지만 정책이 안 됩니다. 한덕수 총리 정책은 되는데 정치가 안 됩니다. 이낙연 총리 정치는 되는데 정책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치와 정책 두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들을 여론으로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양면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제 뭐 이제 중진화 의원이 강훈식 비서실장 신임 비서실장이 이제 지명을 받고 나서 바로 만나서 뭘 물어봤대요. 야 어떠냐고 이렇게 하니까
야, 진짜 모든 걸 다 던지고 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이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대통령이 조기 인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안정감도 주고 쓴소리도 듣겠다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을 확실하게 받아서 국론 분열을 시키지 않는 것은 뭐 명확한 국정 운영의 일종의 키워드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한 점에서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하고 기왕에 이렇게 이제 좋게 강훈식 그다음에 우리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미 보통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다 안다고요. 뭐 서울시장 필요 없다고 이제 총리 잘하면. 아, 그렇죠. 바로 그런 게 데리고 가는 있죠. 거죠. 그다음에 비서실장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저기서 성공하면 바로 충남도지사로 가고 이제 거물급 정치인으로 클 수 있는 그 기회의 공간도 이재명 대통령이 열어줬으니까 충성해야죠, 진짜. 충성의 정도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은 5년 10년에도 그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발탁처럼 원래는 김인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갈 것이고 강훈식은 이름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수직 상승을 시켜놓고 딱 포지션을 줬으면 그러니까 언론에는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무총리 기용설이라든지 하다못해 이건 좀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홍준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완전 실무형이에요. 그러니까요. 위기 돌파예요. 그런 분들도 검토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 두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을 선택한 인사권자는 인사권자들을 평가받아야 되지만 들어가는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정치적으로 수직 상승의 기회를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대통령이 만들어준 것이라면 이 사람은 이재명한테 충성할 필요가 없고요. 국민한테 충성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완결된 구조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러면 그 뭐 잠재력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저는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하고 그러고 나서 더 큰 정치하셔라. 두 사람은. 이제 이런 것까지 일종의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감히 하나 좀 또 조언을 드리자면은 정무수석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무수석보다는 정무장관이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정무장관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아마 그런 검토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무장관을 두면서 정무장관은 이른바 친노 친문의 뿌리가 있는 중진 정치인을 한 명 시키면은 드림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누구요? 예를 들면. 글쎄요, 뭐 갑자기 이런 거 생각은 안 나는데. 아니 한두 명만 친노 친문. 중에 뭐 윤호중이든지 뭐 김태년이든지 아 현역 국회의원 중에.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왜냐면요 김민석 의원도 친노 친문이 아니에요. 네네. 당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주류가 아니에요. 원래 친노하고는 조금 그렇죠. 금간 거리가 사이죠. 있죠. 거리가 네. 있고 강훈식 의원도 또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아직도 민주당에는 친노 친문이 의원 숫자로는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고 사실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친노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정치 시작이 친노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친노 친문의 바운더리에 있는 그러면서 친명이 된 그런 어떤 중진 정치인이 정무 역할을 또 해주시면은 드림팀이 되지 않을까. 김경수 씨 같은 사람은 김경수 지사도 좋죠. 그 정무장관 뭐 이런 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